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현재 진행 중인 저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되지만 않는다면 그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나.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잠잠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어서 이 확전 여부를 좀 자세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실전 배치한 아주 선박한 신무기가 보도가 되어서 요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 K방산이 지금 상당히 주목해서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격포는 보병이 휴대하는 야포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정밀 타격 못하는 게 그 단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마스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하는 그 적절한 수단이 박격포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빗맞으면은 주위에 원하지 않는 타격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무관 그 시민들 타격하는 거 이거 방지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죠.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민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홍보전에서 불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박격포탄에다가 유도 기능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레이저와 GPS로 유도시킨다. 그래서 타겟만 쪽집게 정밀 타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박격포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품 이름이 아이언 스팅이라고 합니다. 아이언 스팅. 예, 아이언 스팅. 이게 이제 수년 전에 개발됐다는 건데 지난 10월 22일에 실전 사용해서 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유효 사거리가 한 1km에서 12km 사이 이렇게 되고 120mm 포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저 아이언 스팅에 작용하는 어떤 과학적 원리는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타겟의 GPS 좌표 이게 지금 포탄에 입력이 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구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타겟의 GPS 좌표가 포탄이 발사되기 전에 입력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좌표를 어떻게 얻습니까? 레이저 이용해서 획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사된 포가 날아가는 추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화약의 폭발력에서 나올 겁니다. 문제는 날아가면서 타겟의 GPS 좌표로 포탄이 유도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이제 포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박격포탄 내부에 이제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이제 프로그램된 방식대로 이렇게 그걸 통제하는 프로그램도 안에 내장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컴퓨터 시스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조그마한 칩으로 다 만들 수 있겠죠. 마이크로 칩으로. 근데 그 에너지를 뭘로 쓸 거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엔진 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때는 가장 적절한 게 오히려 소형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 그다음에 아주 정밀한 어떤 날개 시스템 이런 걸로 구성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고요. 작동 시간도 1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한 수초 정도, 수십 초, 길어야 수십 초 정도, 그 정도만 작동하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 이제 박격 포탄인데 저격용 소총탄에도 유도 기능을 집어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스나이퍼를 보면은 2인 1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스나이퍼, 저격병들. 사수 있고 관측수가 있고요. 이런데 저 아이언 스팅의 원리를 채용을 해서 스나이퍼용 어떤 소총하고 만약에 스나이퍼용 소총탄을 개발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관측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수, 관측수 이런 시스템은 이거 사실 구닥다리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디지털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총탄에 유도 기능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관측수 필요 없잖아. 사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풍향이나 풍속 이런 거 이제 보정을 하는 그거는 총탄이 날아가면서 타겟의 좌표로 자기가 알아서 경로 수정해서 그 날아가는 그 기능으로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조준하고 격발하는데도 인공지능 집어 넣어버리면은 스나이프 양성 기간도 크게 단축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 이제 K 방산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듭니다.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이번 이스라엘하고 저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또 어떤 다른 신무기가 등장할지 저는 뭐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거는 지금 터널 속의 어떤 적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어떤 창의적인 무기 체계 또는 어떤 전술 전략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지금 터널 전략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주 주목이 됩니다. 지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자 지구를 완전 포위하고 봉쇄한 이스라엘, 지금 지상전 준비는 이미 다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지상전 좀 늦추라는 훈수를 하여튼 강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보를 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훈수를 이스라엘이 수용해서 지상전 개시 늦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총리가 바로 부인해버렸습니다. 예. 지상전 한다 이겁니다. 연기하고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단호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어라. 그래서 바이든 입장도 이제 나왔는데, 바이든은 당연히 휴전 반대한다 그러고요. 바이든 입장은 지금은 휴전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마스 치는 게 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지, 휴전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바이든 휴전 반대한다는 걸 명확히 밝히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전 연기 요청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문학 강경에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적절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건지 하여튼 뭐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으로 바이든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는 이스라엘한테 지상전 연기 요청한 사실 없다. 다만 지금 인질 협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인질을 살릴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 그 기회를 네타냐후 당신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봉쇄된 가자 지구에는 국제 구호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구호단체가 이름이 UNRWA인데, UNRWA 이 1948년부터 활동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팔레스타인 난민들 지원하는 유엔의 산하단체라고 하네요. 이걸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 UNRWA라는 이 구호단체에 이제 구호품을 보내는 거죠. 그 구호품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물, 식량, 의약품 세 가지입니다. 연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제시하는 지상전 개시 늦출 명목, 그거는 인질 석방 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의견이 뭐 주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훈수를 뭉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래서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지상전 결제를 해야 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하마스하고 인질 협상을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인질 협상을 해서 인질을 살려서 데려올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 이걸 이스라엘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소식이 주말경에 이집트하고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인질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마스의 제안은 뭐냐? 50명 인질 추가 석방할 테니까 가자 지구에 연료 반입 허용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연료하고 50명 교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되기로는 전쟁 직후에 하마스가 내걸었던 조건이 뭐였습니까? 인질 석방할 테니 5,000명 그 하마스 그 대원 수감되어 있는 그 하마스 대원 5,000명 교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폭격을 공습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마스의 제안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연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협상안을 이제 하마스가 바꾸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월요일 날 단호하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 IDF 대변인 발표. 연료 반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료는 가자 지구에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부 이유가 뭔가? 예. 가자 지구에는 연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료 있다는 겁니다. 무려 50만 개를 연료 창고 있는데 이걸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호단체 즉 UNRWA에 연료를 지원하면은 하마스가 이걸 훔치거나 약탈을 해서 저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IDF 대변인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가자에 연료가 필요하면은 하마스한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되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는 하마스가 인질 전부 220명이죠, 현재. 전부 석방하면은 그러면 연료 공급하는 거 검토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연료를 봉쇄해서 풀어주는 거 검토할 수는 있겠다. 이런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료의 대가는 인질 전부냐 또는 인질의 일부이냐. 요게 지금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질을 하마스가 전부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선포한 상대방이 두 군데 아닙니까? 하마스하고 지하드, 이슬라믹 지하드 이렇게 두 군데인데 이슬라믹 지하드도 인질을 한 30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월 7일 날 기습할 때 기습 하는 그 대원들한테 인질 데려오면은 돈 준다고 이렇게 포상을 내어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예,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와는 별도로 지하드는 조직이 다르니까 협상 지하드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질 협상은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하마스, 지하드 양측의 그 인질 전부가 석방되는 조건으로 연료 제공하는 거이고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불확실하죠. 예, 이 진전 상황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료를 주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인도적인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거 사후 관리하는 거 이것도 협상의 쟁점이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제시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매우 주목되는 것이 이 백악관이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간 그 전쟁의 공범으로 이란을 공식적으로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보도가 나와 있죠, 여기. 예, 이란을 공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그 이후에 나온 그 보도들은 보면 이번에 침략한 하마스 대원들이 이란에서 이란 특수부대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공범으로 지목한 거 이거 이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란한테 지금 너가 까불지 마라, 조심해라,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Iranians be careful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 요거 다시 강화하는 추가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이번 전쟁의 전범으로 이란을 꼽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란은 전범 책임져야 합니다. 네, 져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이란 때릴 수도 있겠다. 때리는 그 명분 이렇게 축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섬뜩한 어떤 느낌이 듭니다. 섬뜩해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은 미국 입장은 확고하죠. 확전돼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의 명확한 입장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연관이 유크레인 전쟁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중공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행사 가능성 여전하잖아요.
그다음에 북한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전되는 거는 미국이 전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란한테 까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게 미국이 이스라엘도 막아야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 미국은 이란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확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만 돼서는 안 되고요. 예.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 이스라엘이 미국 말 안 듣고 독자적으로 이란을 쳐버리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재하거나 이스라엘하고 등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이란이 반격하면은, 그거는 미국은 원치 않게 중동전의 한복판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요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막는 어떤 그 시도가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하는 세력이 그 헤즈볼라죠. 그 헤즈볼라가 그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대규모 반격하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군 포병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그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이란에게 이스라엘 공격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너는 미군과 싸우게 된다, 이런 그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억제력 확보하기 위한 것도 이 파병의 동기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미군 장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과 중동지역 요소에 엄청 지금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대규모로 파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배치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편 확전을 방지하는 그런 동기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전 또 IS 소탕 작전, 여기에 이런 걸 지휘했던 장성들, 아주 유명한 장성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상전 자문관 형식으로 파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돕는다는 거죠, 미국은. 하여튼 돈과 장비와 군대로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거죠, 지상전을. 그런데 불필요하게 확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한시키기 위해서 자문관 형식으로 미군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요소에 미군들 지금 대규모 계속 전강 배치되고 있는 건데, 이게 한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확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요약하면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 확전은 없지 않을까. 저는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거 한편 인질협상 해야겠죠. 그러면서 공습은 계속 강화할 것 같습니다. 공습은 강화합니다. 그래서 정밀 선별 폭격 점점 더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 아까 보니까 10월 7일 이후에 지금 가자지구 공습한 게 7,000번 넘었다는 겁니다. 와, 7,000번을 넘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강력한 항공용 포탄 7,000발 이상 투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들 보면은 보통 한 10층 이내 건물 같으면은 포탄이 건물 중앙 부분에 1층 부분을 때려버리더라고요. 영상들 보면. 그러니까 포탄 한 발에 건물 하나가 그냥 가루되어 버리는 거죠.
예,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쟁 양상이 정말 엄청 달라져 있습니다. 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지금 가자 지구는 서서히 결과적으로 초토화되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하마스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예. 일단 상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마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는 전면전을 통해서는 전혀 승산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탈출 전략을 절실하게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탈출 전략이 뭡니까? 휴전 협상이죠. 휴전 협상. 예. 이걸 위해서 이제 인질을 활용할 가능성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예. 인질 협상, 휴전 협상은 결국은 실제로 하마스의 항복일 텐데,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으로 가기 이전에 가자지구 그 전략 목표에 대해서 공습 더 강화하겠죠. 그리고 또 그 주목할 것이 어제 25일 한국 방송인데 채널 A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앵커가 질문하기를 하마스와 공조는 불가능한가? 전쟁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둘이 지금 화해해서 즉 휴전해서 같이 살 수는 없겠나. 이걸 이제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이스라엘 대사의 답은 간단합니다. NO입니다. NO. 예. 하마스와 지금 하마스하고 휴전 없다는 거죠. 예. 하마스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이걸 먼저 이스라엘 저는 제가 볼 때는 전부 이스라엘 편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 하마스의 강령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마스의 강령은 이스라엘 완전 멸절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만의 독립국가 수립하겠다. 이게 하마스 강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렇게 테러하기 전에는 병존하고 있었잖아.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마스는 괴멸되어야 끝난다 이겁니다. 예. 그게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제가 볼 땐 이스라엘이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전은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요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방크 지역, 거기 지배하는 그 팔레스타인 세력이 이제 파당이 있는데 얘네들은 하마스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 내에 하마스 다 몰아내버리고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안보 체제를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당 등이 가자지구 자치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은 지금 이스라엘도 용인하는 것 같고요. 이게 채널 A에 출연했던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이거는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